자, 그래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멤버 변수는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리액트가 추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변경을 추적해야 되는 그 대상들을 이 스테이트 안쪽에 넣어서 추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화면상에 바인딩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를 바인딩 하는 것과 똑같지만 그걸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상황에서는 setSt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하도록 리액트에서 어떤 규칙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리액트의 그 스테이트에 대한 문서를 보시면은 이 안에도 이제 언급이 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setState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스테이트의 네임 같은 값들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은 이런 그 스테이트에 있는 값을 직접 변조를 하거나 아니면 스테이트를 이제 재할당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this state 안에다가 이런 내용을 재할당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렌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버추얼 돔에서 뷰 렌더를 최적화하는 것에 이제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는 절대로 작업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리액트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형태로 스테이트에 대한 내용 업데이트는 반드시 setState를 통해 진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setState가 이런 함수 형태로 출을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setState 같은 경우에 원래 스테이트 중에서 이 오브젝트가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네임하고 이메일하고 있을 때 뭐 이제 아바타 이미지를 변경을 할 건 아니고 이름만 아바타를 변경할 것은 아니고 누를 때마다 이름만 계속 변경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업데이트 해야 하는 그 해당 항목만 넣으면은 이제 기존 스테이트와 새로 넣은 스테이트 중에서 변경된 내용만을 따로 감지를 해서 리액트에서는 이름만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값들을 넣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초기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변경된 값들만 계속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중에서 특히 이제 스테이트 자체보다는 이 setState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setState를 사용해야 된다,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들이나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의견들, 그리고 이걸 대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setState의 가장 이제 큰 뭐 취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저희가 이 오브젝트를 단순한 형태로 딱 그 오브젝트 안에 오브젝트가 들어가거나 오브젝트 안에 배열이 들어간 그런 형태가 아니고 여기에 딱 그 한 뎁스로만 구성된 키밸류 쌍으로 이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뭐 이름을 표시를 하는데 이름이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름 자체가 오브젝트로 구성이 되는데 이름 자체가 오브젝트로 구성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first name과 자 last name과 뭐 이런 것들을 별도로 생성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페이커의 name에 자 first name 여기에 넣고 자 페이커의 name에 last name이라고 이름을 이런 식으로 넣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화면에 이걸 표시를 할 때에도 this의 state에 자 first name 그리고 제가 여기 네임을 빼먹었군요. 자 name의 first name, last name을 이런 식으로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setState에서 네임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기에 네임 안에 오브젝트인데 여기에 first name만 계속해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네임에 first name만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이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실제 확인을 해보면 처음 렌더링 될 때까지는 괜찮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용을 넣으면 이게 first name이 들어가고 last name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setState에서 변경된 내용을 추적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 이제 첫 번째 depth에 있는 애들의 변경만 추적을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딥하게 그 안에 오브젝트가 또 있다든가 아니면은 오브젝트 뭐 배열 같은 것이 들어있다든가 그런 것들의 변경을 디테일하게 추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첫 번째 depth 네임 안에 있는 이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지금 setState에서 넣은 이 오브젝트로 단순히 전체 교체를 하게 된 거고 first name과 last name 중에 first name만 변경이 됐으니 네임 안에 first name만 업데이트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가 일어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setState는 이런 형태의 이제 좀 복잡한 데이터들을 스테이트로 관리를 하게 되면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 setState를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state라는 것은 단순한 형태로 만들고 state가 복잡해지게 되면 컴포넌트의 구조를 잘못 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무튼 근데 이제 뭐 그런 의견에도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형태의 작업들을 하게 된다면 좀 불편함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라스트 네임 같은 경우에는 라스트 네임은 기존 라스트 네임을 좀 유지를 하면서 앞에 퍼스트 네임만 바꾸고 싶은데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this state의 네임의 라스트 네임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용하고 퍼스트 네임은 교체를 한다 뭐 이런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해서 뒤에 라스트 네임을 유지한 상태로 퍼스트 네임을 업데이트를 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브젝트가 사실 근데 지금은 이제 키가 두 개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라면은 이게 또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또 하나의 불편함은 setState 같은 경우에는 이 setState라는 것 자체가 비동기로 동작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setState를 하고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그 콜백을 받을 수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setState는 즉시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함수는 아니고 리액트가 계속해서 뷰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라이프 사이클로 돌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이 setState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setState를 할 때 this의 setState 해서 이게 이제 뭐 네임 업데이트를 했고요. 뭐 이메일 같은 경우에 페이커의 인터넷에 이메일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바로 그 다음에 아바타를 업데이트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키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확한 동작을 보장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setState가 총 3번이 발동이 됐고요. setState가 총 3번이 발동이 됐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코드상으로 보기에는 setState가 순차적으로 뭐 네임 업데이트 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업데이트 되고 아바타 업데이트 되고 이런 형태로 코드를 작성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그 콜백 형태로 콜백 형태 그러니까 그 하나 끝나고 그 다음 게 실행되고 그 다음 게 실행되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된 게 아니고 동시에 시작을 하고 나서 그 업데이트 동시에 시작하고 나서 각각 다른 시점에서 완료가 되게끔 그러니까 그 뭐 병렬로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그런 형태로 코드가 작성이 된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서 실행한 내용들이 이제 뒤쪽에서 덮어쓰기가 된다든가 뭐 그런 스테이트에 대한 내용들이 스테이트가 생각한 대로 예상대로 관리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set state가 지금은 저희가 이 짧은 코드 안에서 이렇게 됐지만은 이제 뭐 처리를 할 때 여기에 이제 뭔가 첫 번째 처리가 일어난 다음에 이름 업데이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처리가 끝나고 이름 업데이트를 하고, 세 번째 처리가 끝난 다음에 또 아바타 업데이트하고,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스테이트를 뭐 반드시 나눠야 하는 그런 뭐 상황이 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되면은 이제 새 스테이트 호출을 했던 것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셋 스테이트에서는 이렇게 그 완료되는 콜백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그 콜백 안에서 그 다음 동작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셋 스테이트도 마찬가지로 콜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또 셋 스테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저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전형적인 콜백 지옥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좀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선 이 스테이트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강력한 것 중에 그 모벡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벡스는 리액트를 위한 기술은 아닙니다. 모벡스는 그 옵저버와 옵저버블을 이용한 상태 관리를 위한 상태 관리를 위한 라이브러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벡스를 이용을 해서 모벡스의 그 이제 이게 뷰 같은 데에서도 사용이 되고 리액트에서도 사용이 되고 앵귤러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이 모벡스라는 어떤 코어 컨셉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코어 컨셉에 리액트 버전, 그리고 뭐 뷰 버전, 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뷰엑스라고 해가지고 모벡스를 자기가 뷰에 이제 최적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 공식 패키지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